인공지능 사례 체험을 통한 AI, 즉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응용의 이해에 대한 과학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에서 보았듯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인공지능 응용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먼저 인공지능과 기존 프로그램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개념적인 것을 갖다 설명을 드리고, 직접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기존 프로그램 요것들을 직접 시연을 통해 가지고서 보여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기존 프로그램의 차이점을 봐라.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인공지능이 아닌 기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먼저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규칙이 있으면은 이 규칙을 프로그래밍을 해 가지고서 결과를 얻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칙을 반드시 알아야만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알아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존 프로그램에서는 이 알고리즘을 잘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좀 다릅니다. 뭐냐면은 인공지능은 입력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답을 알려줍니다. 데이터와 답을 알려주고서 이게 어떤 규칙이 있는 건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 프로그램에게 큰 차이점이 있죠. 답을 모르면은 인공지능한테다가 훈련을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태어나 가지고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많은 데이터하고 또 그것에 대한 답, 이런 것을 알아가지고서 곱하기나 나누기, 더하기, 빼기 이런 것을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존 프로그램과 인공지능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제가 제시하는 이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고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아닌 기존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 자이로보이를 갖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이로보이는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놀았던 레고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여기 요 부분이 컴퓨터예요. 이 부분이 컴퓨터라고, 이 컴퓨터 이름을 우리가 EV3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센서가 있습니다. 여기 센서를 우리가 적외선 센서라고 해가지고, 적외선 센서는 이 앞에 있는 물체가 있는가 없는가 거리를 가지고서 알아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은 컬러 센서입니다. 컬러 센서. 그래가지고 컬러를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자이로 센서가 있습니다. 자이로 센서는 X, Y, Z 방향으로 가속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구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우리가 모터입니다. 이 바퀴를 돌리기 위해 가지고서는 모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모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의 기능은 발이 두 개지 않습니까? 발이 두 개이기 때문에 절대로 홀로 서지 못합니다. 따라 가지고서 처음에는 이 지지대 위에 같이 서 있다가 이거 똑같죠. 여기에 지지대 위에 이런 지지대로 같이 서 있다가 지지대를 갖다 이렇게 해서 모터가 구동이 되면은 비로소 얘가 스스로 밸런싱을, 균형을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떻게 동작되는 것을 한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프로그램 방식에 의해 가지고서 입력되는 센서의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서 출력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 자이로보이를 예를 들겠습니다. 자이로보이는 바퀴가 2개가 바뀌었기 때문에 혼자 쓰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모터를 넘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구동시킴으로 인해 가지고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자이로보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같이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자기가 중심을 잡기 위해 가지고서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센서가 있습니다. 물체를 인식하는 IR 센서를 보면은 물체가 있으면은 이것을 앞으로 오다가도 다시 또 이거 회피하는 동작을 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컬러 센서가 있어 가지고서 옐로우 색깔 같은 경우는 시계의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블루, 레드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이렇게 움직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블루가 있고 그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화이트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색깔에 의해 가지고서 동작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오도록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컴퓨터에다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으면은 어떤 식의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자이로보이의 역할이고 기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인공지능 응용을 갖다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실제 이것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인공지능에 대한 응용은 이와 같이 데이터하고 결과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보통 데이터 입력은 X라고 표시하고 출력은 Y라고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력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다 이랬는데 출력을 보니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왔다는 걸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입력이 0이다 그랬을 때 출력이 1이다. 그 다음에 입력이 1이다 출력이 4다. 그 다음에 입력이 2다 근데 출력이 7이다. 자, 그 다음에 입력이 3이다. 그 다음에 출력이 10이다. 그 다음에 입력이 4다. 그런데 출력이 13이 나왔다. 이렇게 이와 같이 6개의 입력을 각각을 주고 그 각각에 대한 출력을 6개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규칙을 알아내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기계학습이라고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규칙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6개의 입력과 출력 사이에 어떤 규칙이 있을 것인가? 금방 아셨죠? 여러분들은 우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금방 아셨을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선생님이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만일 입력이 x가 10이면 y는 얼마일까요? 제가 실제적으로 수업 시간이라면은 이것을 마친 학생한테는 대부분 선물을 줍니다. 자, 얼마가 될까요? 예, 이 관계식이 y는 3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10일 때는 출력은 31이 돼야 됩니다. 대부분이 맞췄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거 하는 것을 제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y는 3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이 6개의 입력과 출력만 가지고서 인공지능이 임의의 x를 입력하면 출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구글에서 만든 텐서플로우라는 인공지능이에요.
이 텐서플로우라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오픈 소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 쓰기 위해 가지고서 우리가 파이썬이라고 하는 랭귀지가 필요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언어로서 파이썬이 좀 필요하다는 거 알겠죠? 이 파이썬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바나 C 이런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인문계 학생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등이나 중등학생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등이나 중등 과정에 코딩 교육이 정규 수업 과정으로 들어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를 개발하는 것은 엄청나게 머리가 좋아야 되지만은 이 개발된 것을 응용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컴퓨터 개발 환경,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파이참이라고 하는 개발 환경, 이 IDE를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에서 종합 개발 환경, 이걸 사용해 가지고서 선생님은 구현을 갖다 했습니다. 자, 이 구현을 하는 단계는 아까 뭐라고 했죠?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서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6개의 입력과 출력사항을 이용해 가지고 트레이닝을 갖다 하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이 되어 난 다음에는 이것을 테스트해 가지고서 실제적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트레이닝 단계를 하는데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느냐? 한 500번 반복을 시켜요. 그래가지고서 에러가 없도록 이렇게 가능한 에러가 적도록 이 커브가 됩니다. 이것을 좀 확대를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처음에는 에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2개, 3개 데이터들이 많이 모여지고 출력 결과 쌍이 나감에 따라 가지고서 거의 한 500번 중에서 한 거의 20번 정도 되면은 이 에러가 급속도로 작아 들어 가지고서 거의 0에 수렴하는 이런 단계로 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인공지능으로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이썬이라는 컴퓨터 언어 툴을 이용해 가지고서 y는 ax 플러스 b를 훈련시키는 이런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파이썬 프로그램은 이와 같이 보이는 것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인공지능은 제가 개발한 것이 아니고 이 시퀀셜이라는 이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서 우리가 불러와 가지고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에 가 가지고서 실행을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 무비 이렇게 하면은 입력값을 줘야 됩니다. 자, 입력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출력이 마이너스 2고 4일 때 13 이렇게 입력을 전부 다 하게 되면은 얘가 여기서 금방 순식간에 했는데 학습을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500번을 갖다가 학습을 해 가지고서 이제 그 결과를 학습한 결과를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불러와 가지고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죠. 자, 그럼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는 play.move입니다. 그래서 run play.move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lay.move를 하면 입력값을 갖다 입력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10을 입력하면은 3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31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와 같이 인공지능은 어떤 정확한 값이 아니고 확률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30.99이기 때문에 거의 31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40을 한번 넣어 보면은 121이 나와야 되는데 120.97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간단한 것이지만은 이와 같은 것을 입력하고 출력을 알고 날 때면은 인공지능이 y는 3x 플러스 1을 규칙을 알아내 가지고서
그 결과를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값이 몇 프로 정도 확률로서 그 값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확률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0을 누르면 종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재미있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문도 있지만은 사람을 인식하는데 이 안면 얼굴 인식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얼굴 인식을 이용해 가지고서 집에 아파트나 집에 문이 있으면은 이게 스마트하게 열릴 수 있는 주인인 것을 알고서 열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사용했던 이 텐서플로우 인공지능 모델에다가 그 우리가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죠. 이미지 데이터를 인식하는 이것이 오픈CV라고 해가지고서 컴퓨터 비전이라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사용을 해가지고서 이 얼굴을 인식해가지고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이런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한 단계로서는 먼저 가족의 얼굴을 미리 사전에 저장을 해 가지고서 이 가족의 얼굴을 이용을 해 가지고서 이 신경망을 훈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이 훈련을 갖다가 되면은 이 훈련된 신경망을 가지고서 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모델, 이 모델을 가지고서 직접 응용을 하는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것을 플로우 차트로 그리면은 이와 같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와 같이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동작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가 자동 현관문을 얼굴 인식을 통해 가지고서 가족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데모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데모 프로그램은 파이썬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이미지를 사전에 저장을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하기 위해서 gather image라는 이와 같이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서 이미지를 얻는 것을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미지를 얻기 위한 창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자기 얼굴을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A 버튼을 누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가까이 해 가지고서 A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제 얼굴이 이제 저장이 됩니다. 저 위에 컬렉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미지 저장 횟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개를 저장을 해 가지고서 새로운 폴더에다가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YW라는 폴더에 금방 한 내용들이 이렇게 200개가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하고, 마찬가지로 가족 구성원이 같은 방법으로 해 가지고서 또 다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금 미리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SKM이라는 사람은 이와 같이 세 사람을 가족으로 이렇게 구성을 갖다 해놨습니다. 똑같은 방법에 의해 가지고서 이렇게 이미지를 얻고 난 다음에 훈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트레이닝을 시키겠습니다. 트레인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서 트레인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파일을 불러오면은 역시 파이썬으로 돼 가지고서 이와 같이 되고, 지금 현재 가족은 세 사람이 됐습니다. YW리, SKM, CW. 여기에다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넣어도 상관이 없고, 이 코드만 변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레인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인을 하려고 해서 run 해가지고서 트레인 페이스를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밑에 메시지가 나타나고, 훈련하는 데는 앞에서 y는 ax 플러스 b 했을 때는 순식간에 됐지만은 이 이미지는 양이 많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이 오래 걸리는 것을 좀 기다려야 됩니다. 이 기다리는 것을 본 실습 데모에서는 제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긴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학습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10번을 반복하는데 이미지가 세 사람의 200장씩에서 600장,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장에서 200장에서 800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학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로스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지만 이런 그 에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학습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학습이 트레이닝이 완료가 됐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것이 실제적으로 동작하는 건가를 알아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플레이 버튼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run 해가지고서 플레이 페이스 이렇게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화면이 나오고, 이 화면 안에 왼쪽이 자기 얼굴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컴퓨터가 인식한 것을 보여줍니다. 제 얼굴이 들어가니까 오른쪽에 제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한번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 학생이 지금 현관에 왔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서 처음에는 제 얼굴이 나오다가도 예, 이렇게 학생이 제대로 인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제가 얼굴이 제 얼굴로 이렇게 들어간다면은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현관문이 열려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기존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로봇 프로그램과 신경망에서 y는 ax 플러스 b를 계산하는 것, 그 다음에 얼굴 인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신경망이 어떻게 됐는데 이걸 하는 건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좀 궁금하는데, 사실상 이 신경망에 관한 것은 우리가 우리 뇌세포 중에서 신경세포를 이렇게 따가지고서 비슷하게 그런 형태로 한다고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 가지고서 좀 더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결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인공지능 수학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입력이 x1이고 가중치가 0.7이면 이 곱하기만 할 줄 알면 되거든요. 이 곱하기를 해 가지고서 이것들을 다 더해 가지고서 어떤 실질적으로 발사
하는 이 값을 결정하는 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란 말도 있고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딥러닝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많은데 그것의 범위를 보면 대충 이와 같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좀 이렇게 핵심적이면서도 범위가 좁은 것이 우리가 지금 했던 텐서플로우로 했던 이게 딥러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에 왜 이렇게 딥러닝이 이렇게 유행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인공지능은 옛날부터 있어 왔지만은 잘 구현이 안 됐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구현이 잘 되는 알고리즘이 이 딥러닝이 2007년도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실질적으로 지금 완전히 다른 세상을 바꿔놓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머신러닝보다는 딥러닝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거죠. 왜냐? 성능에서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성능이 딥러닝이 훨씬 더 우수하다는 것이 시뮬레이션 현상으로 밝혔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으면은 일단은 딥러닝 쪽으로 접근을 갖다가 해보는 것이 제가 추천하는 바입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그 구글의 기술이사인 레이 커즈와일에 의하면은 2045년에 그 지구상에서 그 특이점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특이점이 뭐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보다도 컴퓨터의 지성이 초월한다는 지점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인공지능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왜 하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비록 제가 말하는 것이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아도 실제로 다른 내가 존재하지 않는 다른 곳에서는 이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